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5만 달러 수준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시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대 소득이겠죠. 그러니까 미시건 사람들한테 5만 달러는 높은 소득이 아닐 것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5만 달러는 비교적 높은 소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미시건에 있는 사람의 얼터네이티브, 아웃사이드 옵션이겠죠. 우리 앞에서 봤던 W 스타,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사람의 W 스타,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 둘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미시건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 차이가 비교적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efficiency wage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셔킹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미시건에 있는 사람이 셔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웃사이드 옵션, 그러니까 W 스타라고 하는 것과 여기를 그만두고 나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소득, W 스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이 사람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사람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셔킹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회사를 쫓겨나게 된다면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임금이 사실 비교적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얼마를 받고 있느냐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 그게 W 스타가 될 거예요. 그 W 스타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임금의 차이, 상대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낮은 그런 지역에서, 그런 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셔킹할 가능성이 더 낮지 않겠는가? 누구와 비교했을 때 그러냐면요, 전반적으로 그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그런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셔킹 가능성이 더 낮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을 조금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아마도 뭐 당연히 미시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셔킹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잃어버릴 게 상대적으로 적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본 것은 disciplinary dismissal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징계에 따른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어떤 귀책 사유로 제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학교에 뭔가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제가 그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수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규율들이 있겠죠. 저도 일종의 여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뭔가 이제 불량한 모습을 보였다면 저도 이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형태의 해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고당하면요, 그 실업급여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레이오프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자기 귀책 사유로 만약에 파이어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셔킹의 매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셔킹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바로 그 지역의, 미시건 지역의 징계에 따른 해고율,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공장에서 징계에 따른 해고율,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에 따른 해고의 비율이 높은 곳이 아마도 셔킹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징계에 따른 해고 비율이 낮은 곳이 셔킹 가능성이 낮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 웨이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웨이지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평균 임금보다 이 회사, 이 공장에서 받는 급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W와 W 스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W는 5만 달러라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W 스타는 미시건 지역의 평균 임금일 수도 있고, 미시건 지역이라면 혹은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한다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평균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지 프리미엄은 뭐 이거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의 비율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비율도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몇 배 더 많은지, 그다음에 뭐 차이 뭐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임금 차이 혹은 임금 비율, 이런 웨이지 프리미엄과 징계에 따른 해고 비율 사이에 이제 관계를 봤더니 결과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과를 보면 그 지역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공장, 예를 들면 사우스캐롤라이나겠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근로자들의 쇼킹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 시간당 임금을 만일 1달러 인상할 경우에 쇼킹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쇼킹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쇼킹은 해고 비율로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쇼킹이 줄어들 것이고, 이제 그로 인한 비용 절약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쇼킹이 줄어들면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어떤 근로자가 쇼킹을 했어요. 근무 태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고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회사와 그 저희 뭐죠?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이제 해고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이제 워커 사이에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고가 되겠지만 그 사이에서 뭐 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노조가 고용한 변호사와 또 회사 사이의 갈등, 이제 법적 분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인상이 되고 쇼킹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회사는 그로 인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로 인한 비용 절약이 회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1달러를 더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1달러를 더 주고 쇼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회사가 조금 피할 수 있다면 그게 1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결과는 차라리 1달러를 더 올려주고 쇼킹을 줄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세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쿼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쿼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뉴욕시티에서 그 차터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차터 스쿨이 무슨 학교냐면요. 그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두 가지 형태만 존재하잖아요. 완전 사립학교와 완전 공립학교인데, 물론 사립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육부의 재정이 조금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커리큘럼도 교육부의 방침에 이제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100% 사립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알아서 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완전 사립학교는 제 생각에 한국에 있는 이제 외국인 학교들이라든가 혹은 뭐 외국어 중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뭐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완전한 형태의 사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립학교들은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석하는 차터 스쿨과 매우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터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 단체나 혹은 뭐 사학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을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와 교육부와 이제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운영 계획도 뭐 교육부 같은 곳에 혹은 교육청에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해서 계약하에 사학재단이나 혹은 뭐 재단이나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2009년에 학생들의 퍼포먼스, 그다음에 교사들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의 페이를 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교사들에게 연간 얼마를 지급했냐면 12만 5천 달러를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시티에 5학년에서 8학년에 해당하는 이제 차터 스쿨을 실제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